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주제는 바로 원가 배분 기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당신이 공유해 주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이 중요한 회계 개념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간단히 말하면 제품 가격 정하고 또 부서 성과 평가하고 비용 관리하는 데 직접 영향을 주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의 핵심 결정에 꼭 필요한 정보가 되는 거죠. 네, 정말 중요하죠. 그래서 이 원가 배분 기준이라는 걸 신중하게 선택해야 하는데요. 여러 제품이나 부서에 이렇게 공통으로 쓰인 비용 있잖아요. 네네, 공통 원가 같은 거예요. 그렇죠. 공통 원가나 제조 간접 원가. 이걸 특정 제품이나 부서, 이런 원가 대상에 이렇게 나눠주는 규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규칙이군요. 네. 근데 이 규칙이 합리적이지 않으면 원가 정보 가치가 좀 왜곡될 수 있고요. 그러면 결국 잘못된 판단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거죠. 마치 잘못된 지도를 보고 길을 나서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까요? 아, 비유가 확실히 와닿네요. 그렇군요. 자료를 보니까 여러 배분 원칙들이 있던데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역시 인과관계 기준이네요. 네, 인과관계. 비용 발생의 원인이 되는 활동이랑 그 결과인 원가 대상 사이의 관계를 따지는 거죠. 맞습니다. 예를 들어 기계를 오래 쓴 제품에 기계 유지비를 더 많이 배분한다. 이런 식이죠. 아주 논리적으로 들리는데요. 네, 이론적으로는 가장 이상적이라고 할 수 있죠. 원인과 결과를 명확히 연결하니까요. 그렇죠. 하지만 여기서 이제 현실적인 어려움이 좀 생깁니다. 아, 어떤 어려움일까요? 그 명확한 인과관계라는 걸요. 실제 상황에서 딱 떨어지게 찾아내기가 생각보다 어렵다는 겁니다. 여러 요인이 막 얽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아, 그렇겠네요. 딱 하나의 원인만 있는 경우는 드물 테니까요. 그 인과관계를 명확히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이 현실적인 큰 제약이 되겠군요. 네, 바로 그 점입니다. 그럼 완벽한 인과관계를 찾기 어렵다면 이 자료들에서 제시하는 다른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아, 여기 수혜 기준이 있네요. 네, 수혜 기준. 혜택을 본 쪽에서 비용을 부담하게 한다, 이런 거죠. 맞습니다. 광고비를 여러 제품에 나눌 때 매출이 높은 제품이 광고 혜택을 더 많이 받다고 보고 광고비를 더 많이 부담시킨다, 이런 예시가 있네요. 이해가 잘 되는데요. 그렇죠. 그게 바로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른 합리적인 접근법입니다. 네네. 다만 이 기준 역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측정의 문제가 있습니다. 아, 측정의 문제요. 네, 각 제품이나 부서가 받은 경제적 효익, 그러니까 그 혜택을 객관적인 숫자로 정확히 재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예를 들어 특정 광고 캠페인이 A 제품 매출이랑 B 제품 매출에 각각 정확히 얼마나 기여했는지 이걸 칼로 자르듯이 나누긴 어렵잖아요. 아, 그렇죠. 광고 효과라는 게 그렇게 딱 떨어지진 않으니까요. 측정의 어려움, 그것도 중요한 문제네요. 네, 그렇습니다. 다음으로 부담 능력 기준도 보이는데 이건 좀 흥미롭습니다. 비용을 감당할 능력이 되는 곳,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익이 많이 나는 사업부에 본사 공통경비 같은 걸 더 많이 배분하는 방식이라고요? 네, 그런 방식입니다. 이건 어쩐지 좀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맞습니다. 저기 실무에서 편의상 수익이로 하는데요. 지적하신 대로 논리적인 인과관계나 수혜관계는 좀 약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이익을 많이 낸다는 사실 자체가 본사 비용을 더 많이 발생시켰다거나 혜택을 더 받았다고 직접 연결하기는 어렵기 때문이죠. 그래서 때로는 성과가 좋은 부서의 동기를 오히려 꺾거나 부서 간의 공정상 시비를 일으킬 소지도 좀 안고 있습니다. 역시 그렇군요. 그럴 수 있겠네요. 마침 공정성과 공평성 원칙도 중요한 기준으로 같이 언급되고 있네요. 네, 중요하죠. 앞서 나온 기준들이 가진 한계를 좀 보완하는 느낌이랄까요? 비록 조금 추상적으로 들릴 수는 있지만 조직 내에서는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해요. 어떤 기준을 선택하든 그 과정하고 결과가 구성원들이나 이해관계자들이 납득할 수 있어야 하거든요. 네, 납득이 중요하죠. 그렇죠. 완벽하게 논리적인 기준을 찾기 어렵다면 최소한 배분 과정의 절차적 공정성이라도 확보하려는 노력이 갈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신뢰의 문제와도 직결되고요. 결국 원칙만으로는 좀 부족하고 실제 적용할 구체적인 잣대가 필요하겠군요. 맞습니다. 자료에는 직접 노무 원가, 직접 노동 시간, 기계 가동 시간, 생산량, 심지어 시장 가치 같은 다양한 계량적 기준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걸 그럼 어떻게 선택해야 할까요? 네, 이제 그런 구체적인 기준들이 앞에서 저희가 논의한 인과관계, 수혜, 부담 능력,
공정성 같은 원칙들을 현실에 구현하기 위한 뭐랄까 도구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도구들이군요. 네, 어떤 도구를 사용할지는 정말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해당 비용이랑 원가 대상 간의 관련성 정도, 또 데이터를 얼마나 쉽게 얻고 사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기준 적용에 드는 비용 대비 그로 인해 얻는 정보의 유용성, 즉 비용 효익이죠. 그리고 앞서 강조했던 공정성까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가장 적합한 기준을 선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정답이 딱 하나만 있는 게 아닌 거죠. 그렇군요. 아, 결국 올바른 원가 배분 기준을 선택한다는 게 단순히 계산 기술의 문제가 아니네요. 그렇죠. 논리랑 현실, 그리고 공정성 사이에서 최적의 균형점을 찾는 상당히 고도의 의사결정 과정이군요. 맞습니다. 복합적인 고려가 필요합니다. 자, 그럼 이게 당신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만약 회사에서 원가 관련 보고서를 보게 된다면 이제 그 숫자들, 그 숫자 뒤에 어떤 기준, 어떤 논리가 숨어 있는지 한 번쯤 생각해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네. 그 배경을 알아야 숫자 너머의 진짜 의미를 파악할 수 있을 테니까요. 정확합니다. 정말 정확한 지적이세요. 어떤 기준을 쓰느냐에 따라서 특정 제품 라인의 수익성이 좋게 보이기도 하고 또 나쁘게 보이기도 할 수 있거든요. 아, 그렇죠. 달라 보이겠네요. 네, 그리고 그 결과는 뭐 제품 생산을 중단한다든지 가격을 올린다든지 아니면 성과 보상을 어떻게 할지 같은 아주 실제적인 결정으로 바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기준 선택이 단순한 회계 처리를 넘어서 경영 전략과 직결되는 이유죠. 마지막으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인과관계나 수혜 같은 그런 명확한 원칙들을 현실에서 완벽하게 적용하기 어렵다면 어쩌면 이 원가 배분 기준의 선택 자체가요, 단순히 현실을 반영하는 걸 넘어서 때로는 조직 구성원의 행동이나 특정 사업에 대한 인식을 좀 원하는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한 뭐랄까 보이지 않는 전략적 도구로 활용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 한번 고민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